네, 이번 3D 그래픽 그 안에서 파이썬으로 발표하게 된 하호준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은 제가 아티스트로서 참여해서 제작한 이미지들이고요. 저는 광고, 게임 시네마틱, 현재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는 개발자가 아니고요. 저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로커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룩데벤 라이팅 테크니컬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3D 그래픽에서 어떻게 파이썬이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분야에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하는 입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3D 그래픽에서 어떻게 파이썬이 쓰이는지는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앞서 제가 테크니컬 디렉터라고 소개드렸는데요. 아마 이 단어가 어색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단어는 이제 외국에서 먼저 쓰이는 단어고요. 이제 디렉터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는 디렉터라고 하면 감독이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시게 되는데 외국 언어에서는 그 담당자라는 역할로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테크니컬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룩데벤 라이팅 테크니컬 디렉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각각의 파트마다 테크니컬 디렉터는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룩데벤 라이팅이라고 룩을 만드는 부분에서 테크니컬 디렉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크니컬적인 마인드랑 아트적인 마인드를 두 개를 다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러기에는 베이스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컴퓨터 공학을 2년을 전공을 했고요. 거기서 C랑 C++, 자료구조, 플래시, 액션 스크립트들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디지털 영상 제작 전공에서 2년을 또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늘 발표해 드릴 거 오토데스크사의 마야 3D 그래픽 툴이고요. 그 다음에 VFX에서 2D 합성할 때 쓰는 소프트웨어가 뉴크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비디오, 영상 관련된 촬영과 어떻게 하면 미학적으로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것을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그 베이스로 지금껏 일을 해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발표에서는 테크니컬 마인드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테크니컬 디렉터라고 해서 굳이 꼭 파이썬으로만 하지는 않고요. 근데 오늘 발표에서는 이 테크니컬 마인드의 다양한 부분들 중에서 파이썬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단 간략하게 3D 그래픽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3D 그래픽 제작 과정을 가장 심플하게 본다면 모델링, 리깅, 애니메이션, 쉐이딩, 라이팅, 렌더링, 2D 합성 과정이라는 부분을 거칩니다. 이 외에도 중간중간에 FX가 들어간다든지 세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모델링은 말 그대로 물체의 쉐입을 만들어내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그 만들어낸 물체에 뼈대를 심는 과정이 리깅입니다. 그 뼈대 심은 리깅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하는 게 애니메이션 파트고요. 그 다음에 쉐이딩은 말 그대로 이제 물체의 질감과 색과 이 물체가 나무인지 메탈인지 그런 성질을 물체 매트리얼의 성질을 부여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라이팅은 말 그대로 지금 조명을 치는 공간이고요. 그런 3차원적인 이미지에서 이 모든 과정을 한 이미지를 2D 이미지화하는 게 렌더링 과정입니다. 그리고 2D 합성 과정이 있고요. 저는 현재 쉐이딩, 라이팅, 렌더링 과정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이딩부터 렌더링 과정을 모두 하고 있고요. 그럼 이 과정에서 파이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설명드릴 건 오토데스크사의 마야라는 소프트웨어에서 파이썬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VFX 산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고요. 국내에도 마찬가지고 게임 분야가 아니다면 거의 대부분의 스튜디오가 마야라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마야에서 지금 3D 그래픽을 제작하는 과정인데요.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스페어를 꺼내고 이제 3차원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다양한 뷰들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카메라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카메라를 만들면 이제 평면적인 게 아니고 3차원적으로 카메라 레이아웃을 실제처럼 잡게 되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라이팅을 칩니다. 라이팅은 지금 간단하게 방향성을 가진 라이팅을 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방향만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물체의 색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색을 입히는 과정인데 이제 쉐이딩을 만들어 쉐이더를 불러와서
쉐이더를 스피어에다가 간단하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등록을 과정을 거치고 이제 렌더링을 걸면 이제 평면적인 이미지에서 렌더링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이제 이런 평면적인 이미지에서 라이팅 로테이션을 돌리면 똑같이 그 라이팅 로테이션이 그대로 반영돼서 2D 이미지가 바로 렌더링 결과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색에 대한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색도 조절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이 심플한 과정이 좀 더 이제 복잡게 만들어져서 보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3D 그래픽 과정에서 파이썬을 제가 하다 보면 세 가지 맥락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페이스 커스터마이징 디벨롭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컨트롤과 리팩트 워크입니다. 반복된 작업을 자동화하는 과정.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데이터를 아카이빙하고 트랜스퍼하는 이런 세 큰 가지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페이스 커스터마이징 디벨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화면인데요. 마야에서 작동한 화면인데 인터페이스를 마야에서 파이썬에서 수정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인터페이스가 Qt로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Qt로 개발이 되어져 있어서 저희가 파이썬에서 PyQ2랑 PySide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되게 호환성이 되게 높고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Qt로 개발이 되어 있던 건 아니고요. 기술문서에 보시면 2011 버전부터 마야의 모든 플랫폼이 Qt로 개발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UI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왼쪽에 보신 이미지는 마야에서 아웃라이너라는 툴을 불러왔을 때입니다. 아웃라이너는 마야에서 있는 노드들을 목록 있게 보여주는 툴인데요. 오른쪽 이미지는 제가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마야고요. 여기 이쪽 부분도 마야인 거죠. 근데 오른쪽에 새로 추가했습니다. 버튼을.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웃라이너를 불러왔고요. 이제 이 아웃라이너 외에도 이제 다음 같은 소스 코드로 통해서 지금 보면 PySide2로 되어져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마야에서 그 메인 윈도우 부분을 불러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새로 위젯을 만들었을 때 그 포인트를 값을 불러오고 마야에서 제공하는 아웃라인 패널을 만드는 그 부분도 값을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마이징 Q 푸시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버튼을 만든 부분들을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동일한데 다른 추가된 버튼들이 생기는 UI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야에서 만든 UI에 새로운 UI를 저희가 파이썬을 통해서 접근해서 갖다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아티스트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버튼 기능들을 이제 커넥팅해 주면은 다양하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Qt 디자인을 통해서 만든 것도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마야에 들어오기 이전에 멜이라는 언어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멜이라는 언어로 마야가 아직도 UI 템플레이트를 구성을 하는데요. 이걸 마야 설치 파일에 가보시면 멜이라는 파일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와 개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랑 가장 유사한 문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멜 구문들이 있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수정도 가능하시고 새로 부팅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파이썬의 함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파이썬 그냥 갈로고요. 그 안에 텍스트로 파이썬 실행 명령어를 넣어주면 이 멜이 실행되는 구간에 그 부분에서 파이썬이 실행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파이썬을 수정하실 수 있고요. UI를 수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컨트롤과 리팩트 워크입니다. 데이터 컨트롤을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은 이제 import maya.cmds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마야에서 설치를 할 때 파이썬 패키지로 자동으로 설치되는 패키지인데요. 마야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게끔 마야에서 제공해주는 파이썬 패키지입니다. have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어느 부분들을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여러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다양하게 거의 모든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특정 한 부분에 들어가서 그래서 create node라는 부분에 들어가시면 이제 설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근데 복잡한데 제일 밑에 가 보시면은 파이썬 example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그걸 복사하셨어요. 마야에 가셔서 스크립트 에디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붙여넣기 하셔서 실행을 하시면 지금은 이제 노드들이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 타입대로. 이렇게 이제 이 함수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그냥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아카이빙과 트랜스퍼입니다. 데이터 아카이빙 트랜스퍼는 마야에는 쉐입 정보들을 메쉬라고 부르거든요. 메쉬라든지 아까 물체에 색을 넣는 쉐이더의 어트리뷰트들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컨버팅을 하게 됩니다. 컨버팅을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텍스트화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txt 파일이라든지 XML 데이터인지 JSON 파일로 컨버팅을 해서 재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아까 색을 입혔던 그 속성창인데요. 그 속성창에 있는 값들을 마야에서 제공하는 아까 앞에 보셨던 CMDS의 명령에 리스트 어트리뷰트라고 있습니다. 어트리뷰트를 리스트화 시키는 거죠. 거기에 get 어트리뷰트가 있거든요. 그 두 개를 쓰면은 다음과 같이 리스트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쉐이더의 어트리뷰트 이름과 그 현재 수치값 이런 것들을 리스트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리스트화한 수치를 이제 JSON 파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무궁무진하게 라이브러리화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두 개를 믹스 시킬 수도 있고 데이터도 뽑을 수도 있겠죠. 얼만큼 어떤 수치들이 써 있는지. 다음은 이제 파이썬 하신다면은 마야 파이썬이 있다고 한다면 몇 버전을 쓰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야 최신 버전은 2018 버전이고요. 파이썬은 2.7 버전입니다. 그리고 Qt는 5.6.1 버전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버전을 확인하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구글에서 검색을 이렇게 하시면 보통 제일 첫 번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여러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그 정보 중에서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제 버전에 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보시면 지금 이제 18 기준 했을 때 PI 사이드는 2.0이 인클루드 되어 있고요. 자동으로 패키지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2.7 버전이고 Qt 버전은 5.6.1 버전이다. 마야를 켜셔서 확인도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최신 버전이 나왔을 때마다 매번 다 설치를 해서 확인을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신 버전이 항상 나왔다 그러면 바로 구글에서 검색부터 해보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저희가 이제 프로덕션을 진행하다 보면은 신버전에서 프로덕션에서 좋은 기능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파트에서 빠르게 버전이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때 이제 보통 슈퍼바이저들이 오셔서 이제 물어봅니다. 지금 다음 버전을 올라갈 때 문제가 없겠느냐 라고 물어보거든요. 실제로 마야 17 버전에서인가 Qt가 4에서 5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Qt를 명령어들을 옛날 코드를 쓴다면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때 Qt에서 PI 사이드 2로 넘어오면서 전환 작업 시간을 보냈었고요. 매번 이렇게 버전을 확인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vfxplatform.com이라고 있습니다. VES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헐리우드에. 그 모임에서 여러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이런 여러 VFX 산업에서 쓰이는 여러 툴에 관한 버전들을 공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2019 버전에서 어떤 버전, 18 버전에서 어떤 버전 그런 정보들을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이썬에 관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 버전은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따라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2.75 버전이 2018에서 쓰이고 있고 2.79에서 2.7이라는 부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2019 버전을 확대해 보면 3점 버전은 2020년부터 들어간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한 버전이 더 나오고 그 다음 버전에서 파이썬 3 버전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파이썬의 개발 환경은 마야 스크립트 에디터라는 자체 에디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나 파이썬 모두 다 가능하고요. 마야 자체에서 PI가 자동으로 들어오게도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패스로 잡아서 파이참에서 개발하고요. 패스로 잡아서 하도록 그냥 따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파이썬 코드들입니다. 룩에 줄 수 있는 파이썬 코드들은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서 다 설명 못하기 때문에 랜덤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왜 룩에서 중요하게 쓰이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룩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컬러 베리에이션과 트랜스레이트 베리에이션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한글로 표현하면 색의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도, 그러니까 쉐입의 형태가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죠. 일상적인 컬러도 저희가 일상적인 소화기를 여러 개 보더라도 각각의 소화기마다 미세하게 색들이 다릅니다. 근데 그런 다른 작업들을 해주는 게 저희 아티스트고요. 근데 한 개의 어셋은 가능합니다. 근데 CG를 작업한다는 거는 그게 수백 개, 수만 가지들이 필요하다는 뜻인 거죠. 그걸 모든 아티스트들한테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베리에이션을 하기에는 그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베리에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룩을 작업할 때 보면은 개조라는 표현을 사진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8칸의 색인데요. 이런 이미지보다 중간 값들이 있는 여러 가지 사람이 느끼기에 풍부한 이미지가 더 좋은 그림, 더 럭셔리하게 느끼고 더 좋은 이미지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미색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를 이제 랜덤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큐브를 마야의 색에서 여러 개를 만들어 놨고요. 각각의 큐브들은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값도 Y축 높이 값은 같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고요. 이 이미지를 렌더링 해보면 아주 깨끗한 타일의 형태들이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위치도 같고, 그다음에 쉐이딩도 강도도 다 똑같고요. 이제 이 이미지를 이제 변형된 작업을 시작을 할 건데요. 다음과 같은 스크립트를 쓰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임포트 랜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야에서 선택된 정보를 리스트화해서 받는 구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보시면 이제 랜덤을 0과 1 값을 떨어지게끔 했습니다. 선택된 것 중에서 0과 1로 랜덤 값을 주면서 필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이제 셰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미리 등록을 해놓은 걸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 박스들을 선택을 하고요. 이제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거에서 필터링이 됩니다. 랜덤으로.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까지만 필터링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위치 값을 조정해 주게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또 랜덤이다 보니까 다른 값들을 주기 위해서 또 수치를 조정하게 되고요. 또 다른 부분, 특정 부분에 좀 더 랜덤을 주고 싶으면 그 특정 부분을 잡고 다시 눌러서 랜덤을 주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렌더링을 걸어 보시면 이제 다른 이제 형태의 베리에이션들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큐브로 보시는데요. 실제적으로 룩 대비 다 완성된 타일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제부터는 변화되는 좀 더 리얼감이 더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일상에 지금 나가서 보셔도 타일들이 깔려 있을 때 위치가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모통을 만들게 되면은 다 똑같은 값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아티스트가 일일이 다 해주기에는 저희는 이제 생산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시간을 내서 작업을 해도 됩니다. 지금은 몇 개가 없으면 괜찮은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많은 규모의 부분을 이렇게 랜덤을 줘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이 다음에는 지금 하는 작업은 쉐이딩 수치들이 지금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코팅을 바르더라도 코팅이 모든 제품의 코팅 값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색의 지금 코팅을 입히게 되는데요. 지금은 반사의 강도를 조금 줄인 거를 랜덤으로 선택해서 입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좀 보시면 조금 더 이미지가 달라져 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을 이제 섞게 되는데요. 이제 그 다음 쉐이더를 등록할 때는 살짝 푸른기가 있는 쉐이더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음 번째는 할 거는 이제 제가 위치값만 일일이 제가 수정을 했는데요. 이제는 로테이션이라든지 위치를 직접적으로 코드로 랜덤으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UI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트랜스레이터, 로테이션, 스케일 모두 적용이 되도록 만들어 두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1에서 1 값을 넣었는데 처음에 보시면은 큰 차이를 지금은 못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시죠? 저도 하면서 이렇게 해본 건데 여기서 이제 -10을 이제 입력을 할 겁니다. 10을 입력하고 보시면 이제 값이 크게 타일이 좀 오래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서 이제 눌린 듯한 느낌이 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수치가 이제 강한데요. 이제 실제로 다시 돌아가서 -1에서 1 값으로 미세하게 로테이션을 랜덤으로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살짝씩 로테이션이 먹어져 있고 다양한 부분에 베리에이션이 들어가 있는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미지의 결과는 처음에는 이런 평면적인 이미지거든요. 그러면 다음 번째는 이런 타일링이 되어 있는 이미지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제가 제작 과정에서 썼고요. 중국인가 중국의 고전 그러니까 오래된 문화유적지 가보시면 바닥에 타일로 다 깔아놨습니다. 그런 타일에 지금도 보시면 미세하게 깨져 있다든지 색이 바래져 있다든지 로테이션이 돌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젝트에서 지금은 박스이지만 실제로 눅대비에 되어져 있는 돌로 실제로 이 작업을 해서 프로덕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좀 더 생각을 확장을 한다면 다양한 부분들에서 코드로 통해서 룩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은 이제 저희가 쓰는 이미지가 다른 산업에서보다 좀 다른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HDR 이미지 처리라는 말인데요. HDR 이미지라는 걸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에 아이폰에도 HDR 이미지로 촬영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인 저희가 쓰는 JPG 이미지가 8비트 이미지라면 16비트, 32비트 이미지를 쓰게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후반 작업이긴 하지만 렌더링 과정을 거치면 이제 지금은 16비트 이미지를 뽑아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니즈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16비트 이미지를 이 이미지 폼에서 리사이징하고 싶다든지 여러 수정을 하고 싶다든지 파이썬은 어떻게 안 되냐라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파이썬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찾게 되는데 이 파이썬 이미지 라이브러리에서는 아쉽게도 EXR, HDR 이미지 저희가 쓰는 이미지들이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들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IRM에서 이 EXR 오픈 EXR 이미지는 IRM에서 만든 포맷인데요. IRM은 저희가 아는 트랜스포머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CG를 제작하는 스튜디오입니다. 그런데 이제 VFX 산업에서 오픈 소스 중에서 오픈 이미지 IO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패키지를 활용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제가 작업해본 모든 VFX 산업에서 쓰이는 이미지 포맷들이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이제 오픈 소스라서 C++로 개발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썬으로 바인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클래스를 사용해서 작업하셔도 되고 이제 CMD 배치 명령어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파이썬을 쓸 때도 많지만 CMD로 간편하게 돌리는 편입니다. 이런 것만큼 VFX 산업에서도 오픈 소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오픈소스 vfx.org로 가시면은 지금 VFX 산업에서 쓰는 오픈 소스들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가장 최신은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 나온 것들도 버전이 업그레이드 돼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충분히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발표에 나오게 된 이유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제 VFX 산업에서 쓰는 소프트웨어가 맥스, 마야, 누크, 후디니, C4D 등 굉장히 많은 툴들이 있는데 이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거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이 파이썬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파이콘 참가가 3번째인데 작년에 한 번 있었고요. 이제 올해도 앞서서 한 번 있었고 제가 이제 3번째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파이콘에서 이제 VFX 산업에서 파이썬을 어떻게 쓰이는지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됐고요. 많은 분들이 VFX 산업에서 파이썬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할 때 입사용으로 이제 개발한 툴입니다. 실제 라이브러리 툴이고요. 이거는 이제 마야보다는 Qt로 많이들 개발되어 있습니다. VFX 산업에서 라이팅을 칠 때는 실제적인 환경 이미지 라이팅을 갖고 와서 되게 많이 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소스들이 있는데 그 소스를 찾는 게 굉장히 좀 시간을 소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그 데이터를 접근해서 파이썬을 접근할 수 있는 툴을 만든 거고요. 지금 이제 HDR 이미지이기 때문에 썸네일은 JPG로 불러와서 JPG를 자동으로 만드는 걸 설명하는 거고요. 이제 여러 목록들을 볼 수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갤러리 모드를 통해서 어떠한 이미지가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에 좋은지 빨리 아티스트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은 이미지들을 쓰다 보니까 이제 이 이미지를 매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아 보이는 이미지들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제 이거는 PDP 플레이어라고 있는데 거기에 연동을 시켜 놓은 겁니다. 하나씩 이제 모읍니다. 하나씩 모아서 보통 지금 하늘이 좋아 보이는 이미지들을 모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목록과 상관없이 지금 보는 이미지, 하늘이 좋은 이미지들만 나오게 되고 이제 북마크를 입력을 합니다. 자동차에서 자동차 기본 야외 HDR, 자동차 광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 야외 광고 HDR로 쓰기 좋은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묶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다시 그 북마크가 불러와져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이게 뉴크란 툴인데 수정을 할 때는 보통 HDR 이미지는 뉴크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손쉽게 갈 수 있도록 MIME 세팅까지 다 자동으로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돔라이트라고 사용하게 되는데 돔라이트가 세팅돼서 해당 HDR 이미지 경로를 자동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링 돌리면 그 해당 HDR 이미지로 렌더링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제 다음은 이와 유사하게 쉐이딩을 아카이빙하는 겁니다. 쉐이더를 똑같이 라이브러리화 시키는 건데 미리 이제 매번 아티스트가 하다 보면은 쉐이더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쉐이더들이 있습니다. 그런 쉐이더들을 매번 찾아가기보다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라이브러리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또 앞서 봤듯이 이제 쉐이딩 디테일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빠르게 여러 쉐이더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썸네일도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해두었고요. 다양한 환경에서 쉐이딩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고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임포트 버튼 누르면 그 쉐이더가 스피어라는 샘플된 오브젝트에 자동으로 어사인돼서 들어옵니다. 이건 찾기 쉬우라고 이렇게 만들어 들어왔고요. 그거를 그대로 큐브에다 어사인하면 동일한 쉐이더가 이제 어사인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매번 할 때마다 새로운 쉐이더를 만드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재질의 쉐이더도 불러와서 어사인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재질의 렌더링을 걸어보고요. 지금은 여기는 사실상 마야에서의 코드보다 Qt 코드가 더 많습니다. 또 이걸 작업하다 보면 렌더링이라는 과정은 마야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썸네일을 매번 만들기 위해서 여러 정보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마야의 이 쉐이더 노드 정보를 긁어오는 겁니다. 이 안에 몇 개의 노드가 쓰였는지, 여기에서 사용된 파일의 텍스트 용량이 얼마인지를 버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제 용량이 얼마나 돼 있다. 자동으로 자기가 파일 패스 경로를 찾아서 용량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 용량을 체크한다는 것은 이게 비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제 썸네일 이미지가 없는 쉐이더가 있는데요. 이걸 렌더링 걸기 위해서는 따로 마야를 켜서 렌더링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자동화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야를 새로 켜지 않아도 바로 렌더링을 걸어서 썸네일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제작을 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썸네일 경로도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해두었고요. 이때 당시는 이제 직접적으로 저장을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아티스트 입장을 작업해 보면 이 기능이 굉장히 많이 유용하고요. 지금 마야 최신 버전에서는 비슷하게 들어와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기능을 활용해서 현재 작업하고 있는 씬 외에 다양한 공간에서 라이팅 결과를 보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다양한 공간에서의 조명 공간에 프리셋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바꾸고 이제 렌더링을 돌리게 되면 또 다른 공간에서의 정보를 볼 수 있게 되죠. 이 기능은 지금 마야에서는 비슷하게 최신 버전에서는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는 이제 이게 4년 전이고 5년 전에 제작한 영상이거든요. 그때는 이 기능이 없어서 아티스트로서 공부를 할 때 많은 불편들이 있어서 직접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양한 쉐입의 형태에서 어떻게 재질이 보이는지 손쉽게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 어세스로도 등록되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라이브러리화를 빠르게 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금 같은 툴들도 이제 이 세 가지가 모두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새로 만들었고요. 방금 전에 거는 이제 마야상에서 쉐이더가 자동으로 들어오도록 데이터를 컨트롤했고요. 그다음에 쉐이더가 아카이빙되고 나가고 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구현을 한 기능들입니다. 이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트 작업을 같이 하면서 파이썬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오전에는 그림 작업을 하다가 오후부터는 이게 필요해 라고 해서 바로 파이썬 창을 열어서 작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도 전문적으로 파이프라인 하시는 R&D 팀이 있습니다. 그 R&D 팀에서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지속성을 계속 개발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 필요하고 아티스트 좀 더 친화적인 거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만드는 코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티스트로 일하면서 필요성을 느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테크니컬 디렉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컬 디렉터는 다른 파트에서 일하는 것보다 현장성이 되게 높습니다. 가끔은 보통은 제가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쓰게끔 하는데요. 가끔 쓰다가 정말 좋구나 라고 제 스스로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과 정확성을 높이게 되고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적으로 쓰고 만들고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Q&A 시간인가요? 네, 발표를 해주신 하우준님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마이크 앞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 안 들리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잘 안 들렸는데 조금 더 크게 말씀. 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극히 이제 일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것들 보면은 다양하게 많은데요. 파이썬은 하지만 이 보조적인 역할의 성이 강하긴 합니다. 아티스트가 좀 더 생산성 있게 찾기 쉽게 그렇게 작업한 것들이 많고요. 그 룩에 관한 작업들은 이제 쉐이딩 랭귀지라고 해서 따로 더 해서 룩에 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 파이썬이 이 생산성에 굉장히 많은 룩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파이썬을 네, 중점적으로 공부할 때 중점적인 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파이썬은 거의 그냥 독학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C 언어를 하고 거의 6년인가 7년 뒤에 다시 코딩을 처음 잡았고요. 제가 파이썬을 좋아하는 이유기도 한데 그냥 하면 되더라고요. 그냥 하면 이게 제가 생각하는 언어의 맹점은 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기 쓴다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상세한 설명서를 만든다고 생각한 거를 그걸 그대로 다시 풀어내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책보다는 직접 책은 추천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름을 거론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따로 말씀해 주시면 그쪽 직접적인 책의 이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이 지원되는 그 그래픽 소프트웨어에서 뭐 3D Max도 있고 그 오토데스크사 계열의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네. 근데 어도비는 없나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어도비에서는 파이썬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제가 시도는 안 해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도비를 쓰신다는 거는 2D 이미지를 처리하고 싶다는 거 생각하시는 건데 저는 그러면 뉴크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뉴크에서 제가 좀 더 쓰기 편한 거기 때문에 뉴크에서 이미지 처리를 파이썬으로 자동화시킵니다. 그 렌더링 할 때 뭐 여러 가지 또 따로 환경에서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렌더링을 거는 거. 어떤 부분 말씀이신 거죠? 그 영상 있을 때 거의 마지막 부분에 네네. 따로 창 불러가지고 렌더링 시킨 거예요. 네네네네. 그거는 그 소스를 미리 원본을 불러둘 때 그 관련된 환경까지 다 설정해가지고 일일이 다 컴파일해가지고 저장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하는 그 세팅을 설정했을 때 바로 컴파일을 해가지고 주나요? 아예 그 시스템 메모리에 올리지는 않았고요. 파일로 저장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파일로 자동으로 특정 경로에 그 정보들이 저장이 되도록 하고 그 경로가 따로 외부 스탠다드 언어로 실행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즉석으로는 하지 않는 거죠? 즉석이라고, 예, 그 즉석으로 올린단 말이 아마 메모리에 올려서 작업하신다는 걸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그렇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 같은 경우는 실제 그 프로그래밍, 파이썬이 됐든 뭐가 됐든 프로그램 계열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다가 그쪽 분야로 들어가는 케이스는 좀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테크니컬 디렉터 안에 아트적인 어떤 요소, 3D 그래픽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러한 어떤 개념까지 좀 어느 정도 되어야
아, 지금 아트랑 테크니컬을 두 개 하는 거를 이제 근무하는 여건이 좋은지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쪽 분야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네네네. 대부분이 프로그램부터 아, 시작하는 네네. 분들보다 그 그래픽 뭐라 그러죠? 그래픽 아티스트적으로 그쪽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쪽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 이게 어쩌면 아까 제가 이제 빠졌던 멘트인데요. 제가 이번 발표에 나오게 된 부분입니다. 컴퓨터 공학 계열에서 파이썬을 해서 이쪽 분야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3D 그래픽 제작 관련해서 보시면 리깅이라든지 FX 좀 더 테크니컬적인 집중이 되는 부분들 되게 많습니다. 국내에서 저처럼 이제 룩 분야에서 테크니컬을 같이 하는 분들은 좀 드문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파트에 대해서 외국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아트랑 테크니션을 같이 하는 파트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회사에서도 엄청난 많은 리즈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두 개를 융합한 파트 말고도 R&D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저희 회사에서도 필요로 하고요. 앞선 발표에서도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걸 아마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VFX 산업이 국내에서도 점점 커지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모든 파트에 아티스트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